한국에서 온 나를 대놓고 무시하던 영국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에 빠지고 심지어 저한테 먼저 연락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국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영국 런던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B&C 그룹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했던 적도 있었고 독일 기업과 협업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던 직속 상사 캐서린 윈슬로우. 그녀와의 첫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런던의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과 분주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담당 매니저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직속 상사, 캐서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서늘한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를 넘기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씨, 한국에서 왔다고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다른 영국 직원들도 저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뭔가 미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온 거죠. 런던 본사랑은 많이 다를 텐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너 한국 출신인데 여기서 잘할 수 있겠어?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왔습니다.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영국인 동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IT는 발달했어도 컨설팅 쪽은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꽤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바로 B&C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직장인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한국인은 글로벌 감각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외 프로젝트를 찾아다니며 실력을 키웠고 결국 런던 본사로 발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런던에서의 첫 한 달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캐서린이 팀원들을 불러서 중요한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캐서린이 한국 출신이라서 아직 본사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부러 저를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캐서린을 찾아갔습니다. 캐서린, 혹시 오늘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아직 민석 씨가 본사 업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요.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글로벌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빠르게 적응할 자신이 있으니 미팅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미팅부터 들어오세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구나. 미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영국 본사의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밤새워서라도 끝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많았고 결정 하나 내리는데도 몇 주씩 걸렸습니다.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해보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오늘 중으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런던에서는 급하게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민석 씨, 우리는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완벽한 솔루션을 캐서린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걸 다 밤새 한 거예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정도 속도는 기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캐서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던 그녀가
점점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과 한국 남자에 대한 생각까지 바뀌기 시작했죠. 캐서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작은 계기들이 쌓이면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제가 야근까지 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한국에서는 저게 당연한 걸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가 단순히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회의에서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팀 미팅이 열렸습니다. 영국 본사는 철저히 수직적인 문화였어요. 윗선에서 결정하면 아랫사람들은 따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캐서린이 발표한 프로젝트 방향이 뭔가 이상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조건과 맞지 않았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캐서린, 이 전략이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국인 팀원들이 서로를 힐끗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신입도 아닌데 웬만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캐서린은 제 질문을 듣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부분입니다. 민석 씨, 아직 본사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군요. 누가 봐도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요청 사항과 다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해졌어요. 팀원들이 캐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도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좋아요. 다시 검토해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캐서린은 제 자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 혹시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그녀가 제 의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이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각 팀이 가상의 기업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졌어요. 거의 모든 팀이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면서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기존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굳이 기존 시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델을 B2C에서 B2B로 전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더니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 팀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캐서린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석 씨, 아까 워크숍에서 당신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 항상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죠.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캐서린은 저에게 자주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저는 성심껏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캐서린이 단순히 업무 방식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캐서린이 다가오더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음식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살짝 놀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한식을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고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는 아직 순한 맛이죠. 그날 이후 캐서린은 자주 저를 따라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뜸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여행 추천해줄 곳 있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제 한국에 완전히 빠졌군. 캐서린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 그리고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점심을 먹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민석 씨, 한국 남자들은 보통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배려심이 많고 잘 챙겨주는 편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흥미롭네요. 그녀는 요즘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제 옆자리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사랑에 불시착 봤는데 한국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다정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드라마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캐서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점점 한국이 궁금해지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한국에 푹 빠졌군. 그녀의 변화는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이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한국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 그 자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메일이나 팀 미팅을 통해 이야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제 자리까지 와서 말을 걸었어요. 민석 씨,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캐서린이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뭔데요?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요? 네, 캐서린은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자막 없이도 좀 알아듣고 싶어서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좋아요. 대신 그럼 저도 영국식 영어 좀 배우게 도와주실래요? 아, 좋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캐서린은 생각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어느 날 미팅이 끝난 후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회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러웠어요. 와, 이제 문장도 만들어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좋은 거려. 그녀는 자신감을 가진 듯 이어서 말했어요. 민석 씨,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약속을 잡으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네. 뭐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그러자 캐서린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코리안타운 가줄래요? 한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주말, 우리는 런던에 있는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만 보던 캐서린이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온 모습은 꽤 신선했어요. 그녀도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저도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 그냥 회사에서만 보다가 보니까. 한식당에 들어가자 캐서린은 메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저는 고민하다가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을 올려서 한 입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식은 맵고 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밸런스가 딱 좋아요. 그 후로 우리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프로젝트가 있던 날이었어요. 캐서린과 저는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집중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때 캐서린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민석 씨,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래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민석 씨, 처음엔 솔직히 당신을 좀 무시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감정, 나도 신기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철저히 무시하던 상사가 이제는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남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가이드 해줄 거죠?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근데 언제 가는데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캐서린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고, 그 다음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동료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로요. 어느 날은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 씨, 주말에 뭐 해요? 아직 특별한 계획 없어요. 그럼 같이 한강 보러 갈까요? 아, 아니지. 런던 템스강. 그녀는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지만 이제는 저에게 먼저 약속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팀을 대표해 발표를 해야 했고 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처음으로 단독 발표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발표 직전 캐서린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발표 전에 미역국 안 먹는다고 했죠? 컵 안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이제 저 한국 문화 좀 알잖아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그 작은 배려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캐서린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또다시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 있잖아요. 네,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캐서린은 와인 잔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곳 같아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하는 한국에는 단순한 문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국 여행 가면 가이드 해줄 거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언제 가는데요? 캐서린은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저도 한번 가볼까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민석 씨, 한국 지사에서 당신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본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한국 지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으로 복귀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도 생기겠죠. 하지만 캐서린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캐서린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캐서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게 되면 언제 떠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고민 중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한국에 가면 저도 한국 출장 신청해야겠어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듯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나 가이드 해줄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캐서린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흔들었어요. 곧 한국에서 만나요. 김민석 씨.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봐요. 캐서린. 그리고 몇 주 후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 한국 도착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캐서린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상사가 이제는 한국에 직접 찾아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캐서린은 짐을 끌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럼요. 김민석 씨가 가이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진짜 좋다. 캐서린이 감탄하며 강바람을 맞으며 웃었습니다. 런던도 야경이 멋지지만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그렇죠? 저도 가끔 와서 이렇게 멍 때려요. 그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실감나요.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게. 다음 날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신기한 듯 거울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녀는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거의 한국 사람 같은데요. 그럼 한국에서 살아볼까?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순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던 캐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요. 저를 무시하던 상사였죠.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도 좋아졌어요. 그 순간 서울의 야경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캐서린. 그날 밤 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